우리 채널이 이제 100만 어느 정도 앞두고 있고 규모에 맞게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누구 알지? 내가 얘기만 하면 우리 채널에 나와서 바로 한다니까.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언증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허언증 하면은 우리 채널이 이제 100만 어느 정도 앞두고 있고 규모에 맞게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이건 좀 허언증에 가까운 이야기들이겠죠? 그렇죠. 누구 알지? 내가 얘기만 하면 우리 채널에 나와서 바로 한다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모르는 것들. 네네. 네. 행복했어요, 잠깐. 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그렇게 허언증 하면 아마 이제 어. 주위에 누구 한 명씩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몇 학번에 누구 알아?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이제 만나는데 평소에 좀 어떤 사람인지 평판을 알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못 들어본 이름이고, 그래서 뭐 후배, 뭐 동기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애인이 대학병원 의사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병원에서 가운 입은 모습까지 봐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어서 아예 아니더라. 네, 이혼 소송을 한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본 적이 있고요. 그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예, 상당히 오래된 영화죠. 예, 디카프리오하고 이제 아마 톰 행크스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제 사기꾼과 수사관 이렇게 분해서 서로 쫓기는 관계를 묘사한 영화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디카프리오가 정말 거짓말과 사기에 천재적으로 능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전학온 첫날부터 선생님인 척 해가지고 모두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일럿으로도 속이고 뭐 은행 가서도 속이고 뭐 네, 계속해서 맞아요. 거짓말을 합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는 또는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누군가를 감쪽같이 속여온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금방 파악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고립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문제적인 수준, 그러니까 병적인 수준까지 이런 거짓말 허풍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병적인 거짓말, 패솔로지컬 라잉 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교과서에 보면 슈돌로지아 판타스티카라는 이제 용어로 이제 허언증을 표현해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공상 허언증 혹은 뭐 환상 거짓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용어가 두 개나 등장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제 패솔로지칼 라잉하고 이 스톨로지아 판타스티카, 병적 거짓말, 공상허언증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병적 거짓말 쪽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일부가 공상허언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상허언증이란 것도 사실은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데, 거짓말을 일부는 진실이라고 믿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거를 이 스톨로지아 판타스티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병적 거짓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을 병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이 거짓말 하는 걸 뭐 인식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로 이제 반복되다 보면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 교과서의 이 병적인 거짓말 그 설명해둔 부분을 보면요, 연극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주 사용한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연극성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인정 그리고 관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의 예를 좀 가져와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그냥 유튜버라고 하면은 요즘 유튜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관심을 못 받아. 근데 10만도 좀 작아. 100만 유튜버다.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튜버다. 이러면은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어요.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허경 쌤이 들어준 것처럼 나 땡땡하고 친해. 걔 뭐 우리 방송에 금방 섭외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보여서는 그만한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유명인을 빌려와서 나랑 같은 급으로 좀 봐줘 라고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제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마음은 큰데 네, 능력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열등감에 이런 병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또 이런 연극성 성격뿐만 아니라 반사회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든 뭐 지위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네네네. 이런 반사회성 성격 가진 사람들은 자주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떤 죄책감, 후회, 불안 이런 게 없습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도 보면은 그냥 정말 재미, 돈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죄책감 이런 거 없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뭐 드라마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제목일 텐데 사실은 이제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고 하는 예전에 발표된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에서 차용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말수가 적은 저희 아버지도 물어보셨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는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공식 진단명 DSM의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진단명은 아니죠. 네. 정의된 개념을 보자면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꿈꾸는 가상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깐요, 이제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 설명을 드리면 이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처음에는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리플리가 돈 많은 친구를 죽이고 그렇죠. 그 친구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 성취, 이득 요걸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네. 그렇죠. 이 책 속에서의 리플리 씨는 내가 행세를 하는 그 사람 자체다라고 믿어버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믿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그냥 그 사람으로 행세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을 했다라는 거죠. 네, 정말 반사회성 성격에서의 그런 네, 거짓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왜 리플리 증후군이 이제 이런 걸 정의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어디에서 기인을 했는지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병적 거짓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 거짓말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저희가 뭐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실은 열등감,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소한 거짓말로 자기를 약간만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시도 또는 약간만 포장하려는 그런 시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그렇게 거짓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상황에서 쉽게 자존감의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게 됐는데 나만 그저 그런 학교에 갔다라고 했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손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 힘들고 막기 위해서 대학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짓말로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고 뭔가 계속 불안하고 내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걸 또 자책하면서 자존감이 손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발을 빼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도저히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 알아차리고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예전에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 사연 보내주셨던 분 중에서 자기한테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나서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뭐 종교의 힘을 빌어서 좀 버티려고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분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거짓말의 갭이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내가 받을 뭐 현실적인 제재들, 구속이 된다든지 사람들 뭐 그동안 얻었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잃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크겠지만 내가 받을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완전히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걸 불현듯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심리적인 데미지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속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사실이야 라고 되뇌이다가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정신과에서는 이런 단계는 망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잘못된 믿음. 어떠한 근거를 들이대도 수정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망상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졌다. 내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어버리는 이런 망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인정 욕구 또는 과도하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좀 어긋난 수단, 요게 병적 거짓말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기저에 걸려있는 심리가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두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미 멈추기에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바꿔 생각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중에서는 오늘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기 전에 깨닫고 멈출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